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연명훈입니다. 참 1년 중에요. 1년 중에 날씨를 제일 예측하기가 힘들 때가 아마 요즘 봄인 것 같아요. 뭐 날씨가 갑자기 막 풀렸다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이제 외투를 갑자기 찾게 되는 뭐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이 날씨 변동이 좀 심한데요. 보통 그래도 이제 봄은 또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들 아직도 좋아하시는 이 봄인데, 그래서 이제 봄을 맞이해서 어머님들이 좀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좀 가족들하고 아니면 이제 좀 친구분들하고라도 좀 가까운 곳에서 한번 바람을 좀 쐬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바람을 쐬러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때 어머니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어머니? 날씨죠, 날씨. 봄에 비 오고 황사 막 부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미리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일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날씨, 이 기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배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이제 날씨를 비롯한 기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어머니? 예? 네. 텔레비전 많이 보실까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보통 많이 보세요? 어머니 어떤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네, 드라마나 또 오락 프로 그런 거 주로 보게 됩니다. 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참 이게 같이 잘 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또 한 번 보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결말이 궁금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이제 이 오락 프로나 드라마는 이제 어머니도 좀 많이 보시고, 이 아버님들은 뉴스 꼭 보시려고 그러시죠? 네. 뉴스 보시려고. 애들은 이제 가요 프로그램, 이런 거. 오늘 1등이 누군가 봐야 돼. 막, 누가 1등, 이래서 막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도 그 유일하게 보통 다 양보하게 되는 살아남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그래서 일기예보는 아빠도 봐야 되고, 엄마도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학교 가려면 봐야 되죠. 내일 소풍인데. 봐야 돼? 예? 내일 보통 소풍이라고 안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현장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죠. 그래서 내일 현장학습 가야 되는데, 뭐, 옷 좋은 옷 다 골라놓고, 비 오나, 하늘 보고 별 보고, 학생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사실 이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날씨가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 관점에서 오늘은 일기예보와 관련된 이야기, 즉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일기예보를 보시면 주로 일기예보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까? 네, 어머니. 풍향, 풍속. 아, 풍향, 풍속. 네, 네. 각 지방의 기온. 네. 기온. 네,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해요, 어머니. 항상 맞은 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한 번씩 이렇게 쳐주시고. 네. 아니, 제가 거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온이 나오죠.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일단 나오죠. 각 지방별로.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언제 그 밖에 바람, 강수량, 비가 올 건가, 눈이 올 건가, 얼마나 올 건가,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요. 또 이제 먼 바다, 가까운 바다의 파도, 높이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또 서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온 것이 이 등압선이 꼭 나오죠. 고기압, 저기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고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을 등자죠. 기압이 같은 거를 연결시킨 선, 그럼 이제 등압선인데, 그 등압선 이야기도 또 일기예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일기예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등압선이다. 우리 저 등압선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사실. 2주 전에 등고선 배웠자니, 이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기예보, 우리가 이제 그런 하루하루의 날씨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한 3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적으로 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들아, 앞으로 1900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태어나던 9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날씨는 이랬단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큰 얘기, 전반적인 날씨나 전반적인 어떤 기온, 풍향, 강수량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
이 가장 큰 건 뭘까요? 이 기후나 기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태양이겠죠, 태양. 태양이 지금 당장 추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밖에 태양의 고도가 얼마큼 높이 뜨느냐, 하루에 태양의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루의 기온과 그에 따라서 계절까지 사실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지구의 어떤 뭐 자전, 그리고 뭐 지구의 기울기, 위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를 결정짓는 요소들인데, 이건 역시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고요. 기후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기후들이 나타나는 또 현상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형의 원인은 고등학교 때 주로 배우고 지형의 현상은 중학교 때 배운다. 마찬가지로 기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원인은 고등학교 때 주로 배우고 이 현상들을 주로 중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때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왜죠? 왜? 그럼 어머니, 도대체 우리가 기후를 왜 알아야 될까요? 기후 공부를 왜 할까요, 어머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머니 어떠실까요? 예. 일단 빨래하고 나면 네. 비가 오면 안 좋고요. 네, 또 그렇죠. 가족끼리 뭐 휴가나 나들이 갈 때도 그렇죠. 화창한 봄날이면 봄날이 좋고. 사진 찍기도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 실생활과 가까워. 우리 주변에 얘기를 하셨어요. 빨래 심각한 문제죠. 저희 집 또 서양이라서 빨래 한번 널면 거의 오후에 널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참 고민이에요. 제가 진짜 이 빨래 한번 이렇게 바짝바짝 말려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주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탁탁 털면. 예? 네, 근데 그래서 어쨌건 이제 빨래 같은 문제도 이제 관련이 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기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어떤 식물의 생장, 이 어떤 생물과 식물의 성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후기 때문이죠. 예? 기온이 추우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곡식이 자랄 수 없고 그럼 우리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우리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런 때 기후나 어떤 폭우가 갑자기 온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많은 비가 온다거나 강풍이 분다거나 이래갖고 막 농작물이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어머니 당장 느끼시잖아요. 당장 장 보러 가시면 채소값 막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채소값이 올라가는 궁극적인 원인도 기후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이 왜라는 이야기, 사실은 참 이 왜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항상 왜 하나, 근데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나 왜 하나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기예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아니면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기나 여러 가지 기후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만드는 곳, 우리가 알려주는 곳이 또 어떤 곳인지 한번 가서 오늘 소개화면 한번 보시고 나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일기예보. 예고 없이 닥치는 폭우와 폭설, 홍수와 지진 등 기상재해를 미리 대비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일기예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일기를 예보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국에는 73개의 기상청 소속 유인지상 기상관측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기온, 습도, 강수량, 바람, 하늘 상태 등 총 15종의 기상 요소를 관측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 460여 개의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매분마다 같은 조건들을 관측하기도 하죠. 이렇게 관측된 자료들은 통신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기상 자료와 외국에서 송신된 각종 기상 자료를 수집, 편집, 가공하여 분석용 컴퓨터로 보내는데요. 국내외에서 수집된 관측 자료는 수치 예보 모델을 이용하여 24시간, 36시간, 48시간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 예상 일기도를 가지고 지상에서 관측된 자료와 기상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들, 그리고 레이더나 각종 기기들이 관측한 기상 자료들을 모아 날씨 전문가들이 분석하며 토의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기예보입니다. 기상예보에는 일기예보와 기상특보가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6시간 예보, 1일 예보, 주간 예보, 5일간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예보나 앞으로 한 달간의 기상 전망과 각 계절별 날씨를 전망해보는 계절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기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기상재해를 막는 데 이용이 되고 또 안내전화 131번 등 신문, 방송,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상청이었죠? 네. 어머니 그 기상청 참 우리가 어떤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들은 참 신문 같은 것들 많이 접하는데 의외로 참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은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상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자료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봤습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한국지리 부분과 세계지리 부분으로 이 지리 공부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지역 말씀을 드리면서요. 근데 기후도 사실은 기후도 이 한국지리 부분과 이 세계지리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세계지리 부분에서 이 기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어머니 제가 또 지난 시간과 같이 교과서에서 어떤 제목들로 다루고 있는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기후와 관련된 단원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일단 동서의 차가 큰 기후.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동서의 차가 큰 기후. 자, 지난 시간에 지형 이야기하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 이러면서 우리나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중부지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중부지방입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 이제 중부지방, 뭐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럼 도대체 중부지방이 어디까지야? 라고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 쉽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게 큰 개념들을 먼저 좀 잡아두자라고 했는데요. 사회 공부의 순서가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원에 중부지방이 나오고, 물론 이제 남쪽 지방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도가 이제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중부지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남부지방 이야기하고, 이제 북부지방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부지방 그러면 이제 보통 수도권, 서울 주변한 수도권과 충청, 관동, 그래서 강원 지역,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휴전선 남쪽부터 소백산맥 지역, 이쪽 지역까지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남부 지역, 남부지방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쪽 전라, 경상, 그래서 소백산맥 남쪽에서 전라, 경상도와 더 하나 제주도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남부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북부지방은 원래 이제 황해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점이지대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북부 지역과 이 중부 지역의 중간 지역쯤이긴 한데요.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휴전선 이제 이북 지역을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북부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중부지방의 지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동서의 차가 큰 기후라고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중부지방의 제목이에요. 그것도 하나, 이제 보통 남부지방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머님. 뭐 어렵지 않죠. 따뜻한 기후, 이게 제목이에요. 어머님. 따뜻한 기후, 이러고 나오죠. 이게 가장 특징적인, 남부지방을 이야기하는 특징적인 기후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다 아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남부지방. 그럼 이제 북부지방은 어떨까요? 춥죠? 춥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비가 적죠. 그래서 춥고, 이제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춥고 비가 적은 기후. 이렇게 북부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세계지리 부분에서 요 기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계지리에 나오는 부분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면 이제 벼농사와 플랜테이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벼농사와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학생들이 플랜테이션이라는 이야기 시험 문제에 아주 동남아시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밖에요, 뭐 건조기후와 주민생활, 건조기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건조기후 얘기 나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열대기후, 이제 열대기후와 뭐 예를 들어서 단조로운 지형,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밖에도 뭐 그 밖에 이제 뭐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요것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건조기후 그러면 이제 보통
지역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남아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방이죠.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이쪽 지역이죠. 자, 이쪽 지역들을 대표하는 이야기고요. 열대기후 단조로운 지형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예, 아프리카를 이야기하죠. 적도가 진한 지역.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제목만 보시더라도 일단 그 지역의 기후 특징들이 한꺼번에 이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사례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 저쪽 지역들의 특징이 저거구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큰 개념을 잡아놓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실은 큰 걸 먼저 잡아야 되니까요. 교과서나 사실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것에서 빈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동서의 차가 큰 기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제가 이제 좀 써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고랭지 농업 같은 경우 있고요. 고랭지 농업도 있고 또 동서의 차이가 큰 기후를 얘기하면 꼭 지형과 얘기해서 태백산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백산맥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형과 기후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이 따뜻하고 서쪽이 상대적으로 춥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단 뭐 이런 얘기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어머니. 자, 그래서 태백산맥이 있으면 우리가 같은 위도라고 했을 때 동쪽이 더 따뜻하다.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태백산맥에 막아주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꼭 부르는 노래가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하셨습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노래도 사실은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겨울바람 때문에 춥잖아요. 겨울에 추운 게 겨울바람 때문이다 이거죠. 왜 겨울바람이 어쩌면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북서계절풍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추운 게 사실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태백산맥이 이쪽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 지역이 더 따뜻하다. 예? 그리고요, 특히 이쪽은 또 하나 이제 동해가 있고, 저 이제 황해가 있는데, 요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입니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륙성 기후, 이제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강릉이 인천보다 따뜻한 건 동해 바다가 황해 바다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고, 예? 수심이 깊고 또 이제 일단 물의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인천, 내륙에 있는 홍천, 강릉 이 세 개를 비교해 놓고 어느 지역이 가장 춥고 어느 지역이 겨울철에 가장 따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강릉이 제일 따뜻한 거로 1등, 인천이 2등, 홍천이 제일 추운 지역 3등이라고요.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다는 난로와 같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통 밀도가 높은 이 대륙, 땅은 기온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죠.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죠. 손짓을 거꾸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니까 추울 때는 기온이 빨리 내려가서 훨씬 더 춥게 되고, 그리고 계절이 돌아와도 빨리 땅이 지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아주 여름이 더운 거죠. 네? 그러니까 내륙, 주로 바다와 멀어질수록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후를 우리가 이제 대륙성 기후라고 이야기하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밀도가 작고 하니까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돼도 아직까지 어떤 여름에 뜨거웠던 기온들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접한 지역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륙에 있는 지역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중부지방이 동쪽과 서쪽에 이 기후차가 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예전에 이제 문학손지적 이 감성을 가지시고 겨울바다 여행 한번 딱 가시면
예? 훨씬 따뜻하잖아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 찍은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동해바다에서 찍은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옷이 얇아요, 배우들이.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좀 아이들과 얘기하면 너 저 배우가 왜 이렇게 두꺼운 옷 안 입고 있는지 알아? 예. 해양성교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저 지금 북서계절 풍을 지금 태백산맥이 막아주자니. 이렇게 이제 얘기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부지방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또 하나, 남부지방 따뜻한 기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따뜻한 기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활과 연관돼서 이제 우리가 하면 이제 그루가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루가리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보리와 벼를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 그건 안 되니까 남부지방은 따뜻하니까 그루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또 그루가리와 더불어서 이제 이쪽 지역, 특히 이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태풍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이 따뜻하면서도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그 집중적인 강우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머니 꼭 대부분 저기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나 이 태풍 불 때만 되면 항상 일기예보에 이 태풍 올라오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 피해를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런 뉴스를 보실 때도 이렇게 한마디씩 너무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하실 거 없이 이렇게 한마디씩 생활 속에서 그런 일기예보 보시면서 야, 바로 남부지방이 저렇게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구나. 교과서에 나오지? 배웠지? 예? 왜 그러니? 왜 태풍은 저렇게 오른쪽으로 휠까? 라는 뭐 이제 위도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영향이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시면 따뜻한 기후, 남부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사실은 지형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넓은 평야 지역에 따뜻한 기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곡창 지역들이 주로 좀 남부지방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북부지방은 춥고 비가 좋은 기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북부지방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이제 대륙성기 아까 얘기했고요. 뭐 소우지 비가 조금 오는 지역 그러면서 광양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광양만이 이 평양에서 이쪽으로 더 황해 쪽으로 나오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천일 제염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생산되려면 어떻습니까? 비가 조금 와야죠. 네? 비가 조금 와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 광양만 지역이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 원인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다. 그래서 광양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게 소우지기 때문에 천일제염업이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옥구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옥구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어머니 우리나라가 참 이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한 나라죠. 사실은 이 정말 가옥구조 하나 뭐도 알 수 있는데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은 아주 덥고 습기가 많이 차죠. 네? 습윤하죠. 네? 그래서 우리 여름철 보면 아이들이 땀이 많이 나죠. 땀이 잘 마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자체가 습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막 여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저쪽 이제 북태평양 기단, 남태평양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주로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기단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습기가 많은 더운 바람들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 짧은 팔을 입는 거죠. 옷을. 그래야 시원한 거고.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시원합니다. 하지만 저쪽 사막 지역은 아니 중동 지역 사람들 보면 더운데 막 온몸을 다 칭칭 싸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더운데 저렇게 싸매고 다닐까? 그 사람들은 습기가 적으니까 그렇게 싸매고 다녀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옥구조. 그래서 어머니 사실은 우리 이제 시골 남쪽에 어머니 친정집들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전통 가옥구조라면 꼭 뭐였습니까? 대청마루 있죠. 그 대청마루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죠, 사실은. 진짜 에어컨 안 부럽죠? 거기 여름에 탁 누워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가옥구조가 덥고 습기 찬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풍을 잘 시켜야 되니까 창문도 크고, 예? 집도, 이 벽도 얇고, 그리고 꼭 대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기후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하지만 북부지방은 춥고 또 겨울이 기니까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고 예? 주로 이제 폐쇄적인 또 미음자의 가옥 구조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가 인간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세계 지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건조 기후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남 북부 아프리카 이야기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산유국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산유국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뭐 유목, 오아시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유목, 오아시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뭐 관계농업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주로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일할 때 이런 개념들만 좀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사회 공부를 도와주실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기후와 단조로운 지역, 아프리카 이야기하면 이제 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사실은 뭐 열대우림, 뭐 사바나 옛날에 한 코미디 프로에서 사바나에 뭐 이갖고 많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야 건조 기후에 집에서 또 이렇게 화분도 많이 끼치면 선인장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선인장 이거 잎은 이게 이 가시가 이 잎이란다. 왜 잎이 이렇게 뾰족할까? 근데 선인장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살까? 건조 기후 지역에서 많이 살지. 그럼 건조 기후 지역은 어딜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 예? 선인장 하나를 보시면서도요. 또 하나 이 열대우림 그러면 이제 어머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야 타잔이 사는 동네야. 그죠? 예? 그리고 동물의 왕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어머니 뭐 주로 사자들이 사냥하는 곳, 치타가 달리는 곳 이런 것들이 사실 넓은 초원 지역이죠. 사실은 사바나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갖고도 우리가 기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제 왜 유럽은 사실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위도상으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높아요. 런던 지역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해양성 기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도에 비해서 훨씬 더 기온이 따뜻한 유럽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 기후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에 관련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날씨 마케팅이라는 게 생기죠. 이제 이게 경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날씨를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생겨날지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단순히 이게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앞으로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날씨에 대한 관심을 늘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 좀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어머니 이거 방송 보시고 나서 학생들 들어오면 꼭 같이 일기예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